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이제 2019년 9월 28일 제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시험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총평을 해드리자면 올해 시험 문제는 작년보다 훨씬 수월했고 정상적으로 커리큘럼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거의 다 합격했을 걸로 추정합니다. 60점 내외, 60점에서 70점 정도가 많을 걸로 예상합니다. 70점 내외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점수가 좋은 분들은 80점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60점짜리 정도 기본 문제를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교적 쉽게 합격할 수 있을 것을 생각하고, 다만 어려운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보지 못한 문제나 좀 깊이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만 그것은 당락에 영향은 주지 못할 겁니다. 자, 일단 우리는 객관식과 주관식 되어 있는데 객관식 할 때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주관식은 간단하게 그 답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이 더 설명이 필요하니까. 자, B형입니다. 문제는 B형 형식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주택법상 공동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아주 우리가 많이 본 유형 문제죠. 이미 우리가 모의고사 또는 동일 모의고사 또 쪽지 같은 데서 많이 비슷한 유형 많이 다뤄왔습니다. 기출문제도 이와 비슷한 것도 있죠. 공동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기역 다중택 단독택입니다. 니은 다가구택 단독택입니다. 디귿 연립택 공동택입니다. 리을 다수택 공동택입니다. 미음 오피택 준주택입니다. 그러므로 공동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역, 니은, 미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반드시 주택조합 나온다고 그랬죠. 나왔습니다. 비교적 쉽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장 강조하는 것, 특별히 신고하는 것. 직장택자비 공유택을 공급할 때는 직접 지지 않고 공급받는 직장택자는 신고한다는 것. 이걸 끼워가지고 시험이 나왔습니다. 옳은 것은 1번 스테이트로 나왔네요. 공유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택자 설립한다. 이때 뭐 받을까요? 당연히 신고하죠. 인가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하죠. 1번 틀렸고. 두 번째, 지역택자를 해산할 때는 인가받을 필요 없다. 지역택자를 처음 만들 때 인가받고, 설립할 때 인가받고, 변경할 때 인가받고, 해산할 때 인가받습니다. 한 번 인가는 영원한 인가입니다. 그러므로 2번도 틀렸고. 세 번째, 주택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했다. 당연 퇴직된 경우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련 행위는 효력이 상실된다. 그 전에 한 행위는 책임져야 됩니다. 틀렸고. 네 번째,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 자격상실 등으로 인해서 결혼이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을 재모집할 때는 선착순환을 할 수 없다. 이때는 예외로 선착순이 가능합니다. 틀렸고. 다섯 번째, 지역택조합의 조합이 무자격자로 판결돼서 자기 상심에 따라서 결혼의 범위에서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 충원된 자의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을 판단은 충원 당시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소급해서 해당 조합설 인가 신청 기준하죠. 이건 제가 강의할 때 몇 번 그림까지 그려드렸어요. 소급한다고요. 그래서 해당 조합설 인가 신청 기준합니다. 충원 자체가 아니죠. 답은 5번이 맞았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고 다뤘던 문제입니다. 이어서 3번 갑시다. 3번은 좀 어렵게 되겠습니다. 3번은 좀 어렵습니다. 감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감리 업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시험제 푸는 입장이 약간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틀린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나 이거 틀렸다고 해서 당락에 영향은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역, 니은, 디귿은 시행령에 들어있는 감리자 업무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은 시행령에 들어있다. 시행령에. 시행령 몇 조에 들어있는 업무냐? 49조 1항. 49조 1항에 들어있는 감리자 업무고, 리을은 법에 들어있습니다. 리을은 법에 들어있는데 몇 조에 들어있느냐? 44조 1항입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답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답은 5번이다.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4번 갑시다. 굉장히 쉬운 문제 나왔습니다. 작년도 이와 비슷한 게 나왔죠. 소위 말해서 주택단지 입자 등의 생활복을 위해서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좀 약간 낯설게 느낄 수도 있죠. 그냥 복리설 그랬으면 좋겠는데, 복리설 했으면 좋겠는데, 생활복을 위한 공동시설. 약간 낯설죠. 그러나
문제를 들여다보면 금방 정신 차렸을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관리사무소는 부대설이고 공중안상시도 부대설이고 자전거 보관소도 부대설이고 방범설비도 부대설이죠. 그렇다면 주민운동설이 소위 말해서 복리설 아니겠습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쉽게 풀 수가 있겠네요. 문제 5번 갑시다. 주택법률상 조정대상 지역이다, 지정해지다, 옳은 것.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조정대상 지역은 오직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뭘 거쳐서 내부적으로 주거, 정책, 시민위원회 심의가 거친 다음에 지정하게 되겠죠.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는 주거정책 심의가 거쳐서 해제된다.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맞습니다. 2번 시도의사는 조정도에 지정할 수 있다고요? 시도의사는 안 됩니다. 오직 누구만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만이지 2번처럼 시도에서는 안 됩니다. 2번 틀렸고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했으면 지체 없이 공고하고 그 관할은 누구한테 공문에 통보하냐? 시도의사가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통보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네 번째 조정대상지로 지정된 시장, 군수청장은 지정된 다음에 필요가 없다. 이때는 누구한테 해지를 요청할 수 있냐? 아까 누가 정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했잖아요. 그러므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해지를 요청할 수 있죠. 그래서 틀렸고. 다섯 번째, 조정대상이 지정된 후 시도의사는 사업체한테 입주문제 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시도의사가 사업체한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킵니다. 시장, 군수청장이 사업체에게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다.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가시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률상 관리계약의 내용이다. 옳은 것은 맞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1번 입자 등이 정한 관리계약은 관리처가 정한 관리계약 준칙을 따라야 되고 벌써 틀렸네요. 맨날 얘기했죠. 준칙은 누가 정한다고요? 시도의사. 그러므로 거기 관리처가 정한이 아니라 시도의사가 정한 이래야 되는 것이고 뒤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어있죠. 그러므로 1번 틀렸고 2번 입대의장은 관리계약을 보관해야 되고 입자 등의 열람을 청구하면 복사하거나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관리계약 보관 누가 할까요? 관리 주체가 보관하죠. 틀렸고 세 번째 관리계약을 개정했다. 이때는 입대의장은 개정된 날부터 30일 내 시장 등에 신고해야 된다. 답은 3번이 맞네요. 네 번째 입자 등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관리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관리계약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 즉 이사한 사람은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 이건 작년에 나왔죠. 네 번째, 입대위가 공동관리계약을 위반한 경우 공동택의 관리처는 전체 입자 등 1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감사 요청할 수 있는데 거기 관리처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요청하느냐. 공동택의 입자 등이 공동택 입주자 등이 전체 입자 등의 10% 이상 동의 받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 관리처가 아닙니다. 관리 주체가 아니라 입주자 등입니다. 그래서 5번 틀렸다.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7번 갑시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방법입니다. 옳은 것.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너무 쉽게 나왔어요. 1번 의무관리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자는 입주인자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한다. 이건 ABC죠. 맞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입주자 등 전체 입주자 등 3분 이상 찬성 방법으로 관리만 결정한다고요? 과반수 찬성이죠.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이죠. 그래서 틀렸고. 세 번째, 입주자 등이 자체 관리할 때는 입대인은 입대 임원을 갖다가 대표자를 한다고요? 아니죠. 입대 임원이 대표자가 아니라 관리사무소장이 대표자죠. 관리사무소장이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네 번째, 입주자 등이 입탁 관리할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이 10% 이상의 서면을 요구할 때는 신규 업체가 있으면 입대인은 그 업체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수의계약 방법은 기존 업체입니다. 신규 업체가 아니라 기존 업체고 그것도 입주자 등의 10%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 입대의 구성은 3분의 2 찬성으로 수의계약합니다. 그러므로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놨다. 4번도 틀렸네요. 다섯 번째, 입대의가 인접한 공동단지하고 관리할 때는 전체 입주자 등 3분 이상 동의한다고요? 아니죠. 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죠. 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지
전체 입자 3분의 1 이상 동의가 아니고 전혀 엉뚱한 것이네요. 그러므로 맞는 것은 1번이고 가장 기본적인 걸 냈습니다. 다음 7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가시겠습니다. 담보 친기한입니다. 하자가 발생했다. 하자와 충구다.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입자는 전유 부분에는 하자에서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입자는 자기 집 안방 비세면 하자로 청구할 수 있죠. 맞습니다. 2번. 공공임대택의 임차인 대표는 전유 부분의 하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공공임대택의 임차인이 전유 부분 청구하는 것이고 임차인 대표인은 공용 부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다. 세 번째, 입대인은 공용 부분 하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맞고. 네 번째, 입대를 대행하는 관리처는 입대가 원래 공용 부분이니까 역시 공용 부분 하자에 대해서 하자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다섯 번째, 입대가 없으면 대신 뭐가 있습니까? 집합과 법상 관리단이 있죠. 관리단이 공용 부분 하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맞습니다. 답은 2번. 임차인 대표가 할 때는 공용 부분 하자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있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가시겠습니다. 공동체 관리비다. 옳은 것은 맞는 겁니다. 1번. 관리비는 전년도 금액 합계로 12로 나눠서 금액을 매월 납부한다? 너무나 유치해요. 작년 거 쓴 걸 12달도 나눈대요. 1년 걸 갖다가. 그렇게 내면 되겠습니까? 그럼 작년에 조금 낸 사람은 10달 나면 조금이고 올해 왕창 써도 되겠네요. 말도 안 되죠. 그냥 매월 합계로 내는 겁니다. 그때 매월 합계로 내는 것이지 작년 거 평균 내는 게 아니에요. 관리비 낼 때. 1번 틀렸고. 2번 관리비를 납부한 자는 거기에 납부받는 관리처는 관리비 사용노동의 세대별 부과내역을 갖다가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공개한다고요? 이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관리처는 장기적 충당금에 대해서 관리비와 구분해서 징수한다. 맞습니다. 즉 관리비하고 장기적 충당금은 구분하는 것이죠. 굉장히 잘 나온다고 그랬죠. 이거. 또 하나 안전인단 실시비용도 역시 관리비와 구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습니다. 네 번째, 관리처는 예치금을 납부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미납한 관리비에 산호가 있더라도 징수한 관리비처는 전액 반환한다? 원래 이제 이 소유자가 상실한다는 건 뭐냐면 이사 갈 때 관리처가 돈 선납금 낸 거 예치금을 돌려줘야 돼요. 다만 보니까 관리비가 밀렸네? 사용료 밀렸네? 일단 까고서 정산한 다음에 반환한 것이지 무조건 전액 반환이 아닙니다. 정산한 다음에 반환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다섯 번째, 하자 보수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를 할 때는 관리처가 사업자 선정을 집행한다? 이게 이제 관리처하고 입대위가 서로 일을 나눠놨잖아요. 특별히 하자, 보수, 보증을 사용하는 보수하는 공사는 입자 대표가 선정도 하고 집행도 하고 다 해요. 그래서 5번도 틀렸다. 그 다음은 3번만이 맞고 문제는 굉장히 기본 문제고 모두 다 맞았을 겁니다. 아주 기본 문제가 나왔어요. 10번 소위 말해서 동대표 결격사 아니겠습니까? 이건 맨날 얘기했죠. 올해 나올 수 있다. 실무든 법규든 분명히 나올 수 있고 문제도 엄청 많이 냈습니다. 이거 마지막 문제까지 이걸 냈어요. 제가 아마 6회 동영상 냈고요. 또 쪽지게도 내놨을 것이고 워낙 중요하니까 나왔네요. 동대표 될 수 없는 자 다만 조금은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찍으면 안 되고 조금 머리를 약간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동대표 안 되는 자입니다. 기업 최초 입대를 구성하기 위해서 동대표 선출한 경우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속해서 동대표 선출 공고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까지 2개월째 거주하고 있다. 소유자. 원래는 6개월인데 2개월 됩니다. 왜? 최초니까. 최초는 2개월도 괜찮아요. 6개월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되는 사람이에요. 되는 사람. 니은 파산자였는데 거기 서류출 마감 기준에서 1개월 전에 복권됐다. 이 친구도 할 수 있어요. 복권되면 되는 거니까. 파산자로서 복권되면 되니까 할 수 있고. 디귿, 조카? 조카는 안 돼요. 소위 말해서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비속으로서 서면으로 위임장 받아야 돼요. 근데 아무리 조카라 하더라도 위임장 받았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 조카는 직계, 존속도 아니고 직계, 비속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니까. 디귿은 안 되겠습니다. 디귿 안 되겠네. 디귿 하나 올랐고, 리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습니다.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안 되는 친구는 디귿과 리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10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거저 주다시피 나왔습니다.
민간 임대택한 특별법상 주택임대 관리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위탁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를 위탁받아가지고 관리하지만 주택 소유자도 주택을 임차해가지고 자기 책임으로 전대한다고요? 자기 책임으로 전대하는 게 뭡니까? 자기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자죠. 1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고 쉽게 알았어요. 2번 지방공사가 100호 이상 자기관리할 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원래 자기관리형은 100호 이상이고 위탁관리형은 300호 이상일 때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방공사든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맞고요. 세 번째, 자기관리형 등록금, 자본금 얼마? 1억 5천만 원. 이건 맨날 외웠잖아요. 맨날 외우고 한 수번도 더 물어봤어요, 이거. 위탁관리형 얼마입니까? 1억 원. 자기관리형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원. 맨날 물어봤죠. 나왔어요, 드디어. 맞고요. 네 번째, 이 자기관리형은 자기 책임하에서 임차인 구해가지고 보증금 받았기 때문에 이 친구 도망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보증상품 가입해야 됩니다. 그기가 4번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권리를 보호해서는 뭐냐면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상품 가입하고 임대인, 그 집주인을 위해서는 3개월 임대를 위해서 보증상품 가입하게 돼 있어요. 누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이거 알고 있잖아요. 맞고. 다섯 번째,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사입이 명칭이면 안 된다. 당연하죠. 사입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1번이 틀렸네요. 너무 쉽게 틀렸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이건 약간만 신경 쓰면 되겠는데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약간 신경 쓰면 됩니다. 소위 말해서 연면적학계가 98점부터다. 원래 연면적학계가 100점부터 이하할 때는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98이니까 신고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100점부터 이하니까 98이니까 신고해도 돼요. 신고했다는 얘기입니다.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골라봐라. A. A는 건축허가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고함으로써 허가받는 걸 보죠. 맞고. 2번. A가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허가 대상이다. 이때는 따로 농지허가 받아야 된다? 건축 허가든 건축 신고는 의제사항에 20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농지조정이 들어있어요. 농지조정이 의제돼요. 그러므로 2번이 틀렸습니다. 농지조정 따로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걸 어디서도 배웠냐면 우리가 사전결정할 때. 사전결정하면 몇 가지가 의제됩니까? 4가지가 의제되잖아요. 즉 개발행위화 할 때 개발행위화, 개발. 그때 뭐라고 하냐면 강아지라고 했죠. 강아지발, 개발행위. 그 다음 강아지가 산과 논을 뛰어다니다가 하천에서 물 먹었다. 강아지, 개발행위화, 개발. 산, 산지조정, 논, 농지조정, 하천조정 의제된다고 그랬잖아요. 사전결정도 의제되는데 이건 진짜한 거니까 당연히 농지조정 의제되겠죠. 굳이 따로 거치지 않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세 번째, 창고 신축으로 착수하려면 공사에 신고한다. 착수 신고를 얘기한 거예요. 신고도 허가와 마찬가지로 착수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날짜 필요 없습니다. 착수 신고하면 됩니다. 네 번째, 건축주 변경한다. 즉, 이 건축 신고도 허가 등 간에 이것은 대물적인 것 때문에 개인의 개성은 중요하지 않죠. 그러므로 건축주가 변경되면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고. 다섯 번째, 신고한 것도 나중에 허권자한테 사용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신고한 것도 나중에 사용 승인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농지조정 따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의제됩니다. 이어서 13번입니다. 건축법상 사용 승인이다. 옳은 것은 건축주가 공사감의자가 정했으면 공사감의자가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아닙니다. 건축주가 허권자한테 신청하는 거예요. 1번 틀렸고 2번 도시 군객시설에서 가건물을 위한 허가를 받는 경우 즉 도시 군객시설은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아닙니다.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도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도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세 번째, 임시 사용기간. 이건 맨날 공부했죠. 임시 사용기간 2년 이내고 연장은 몇 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3년이고 1회 연장한다? 말도 안 됩니다. 2년 이내고 연장은 몇 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3번도 틀렸고 네 번째, 허권자가 건축물에 사용승인 받으면 전기 설비의 사용점검사 받습니다. 이것은 의제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약간 어렵지만 의제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좀 약간 생소하죠? 맞습니다. 이거 4번은 맞고 5번, 허권자인 구청장이 건축물에 사용승인 받으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입한다? 허권자, 구청장이 물론 사용승인 내줄 수 있죠. 왜? 허권자니까. 이때 제가 언제 가르칠 때
특별시가 동의받는 동의 얘기한 적이 전혀 없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5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이 전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밀려서 4번 찍어서 맞을 수도 있고 실력으로 4번 찍어서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답은 4번이고 그래도 약간 깐깐한 문제였습니다. 틀린 분도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13번 문제는. 이어서 14번입니다. 이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생각하면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언뜻 보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도 약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난이도는 약간 있는 문제다.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천천히 봐드릴게요. 일단 대지 적용 면적 할 때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거기에 적용해야 되는 거 물어본 거예요. 적용해야 되는 거. 첫째, 녹지적. 녹지적은 면적, 대상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안 합니다. 녹지적은 면적, 대상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안 합니다. 그러므로 1번 안 해요. 무조건 안 해요. 2번, 도시공객시설에서 건축하는, 이게 뭐냐면, 도시공객시설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은 소위 뭐다?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이죠.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면적 따지지 않고 안 합니다. 허가대상 가설건축은 면적 따지지 않고 안 합니다. 세 번째, 상업지역인데 1,000제곱미터 대지에다가 숙박시설이다. 일단은 답은 3번입니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첫째,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합니다. 근데 면적이, 대지 면적이 1,000이잖아요. 200제곱 넘었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숙박시설, 상업지역은 면제사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답은 3번입니다. 3번은 해야 돼요. 네 번째 왜 안 할까? 축사는 면적 따지지 않고 안 합니다. 축사는 면적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안 합니다. 다섯 번째, 공장. 공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지 면적 기준은 5,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여기 대지 면적이 1,5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안 해도 괜찮습니다. 건축물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중요한 것은 5번이 만약에 건축물 그러면 이건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5번이 건축물이 아니라 대지입니다. 대지는 1,500제곱미터 미만 기준이 아니라 5,000제곱미터 미만 기준이기 때문에 이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3번입니다. 약간 깐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건축법률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부합니다. 옳은 것은 굉장히 뭐다? 쉬운 문제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하층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한다. 너무 쉽다. 안 들어간 건 맨날 알고 있죠. 안 들어간다고 그랬고. 두 번째, 건축물의 시상식에 일반이 통일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는 건축 면적에 산입한다? 안 들어가죠. 세 번째, 공동택 시상식에 설치한 어린 놀이터 면적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네 번째, 지하층 면적은 용적유지할 때 연면적 안 들어간다고 몇 번 강조했습니다. 이거 지하층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지하층 면적은 연면적에 들어가지만 용적률 계산할 때 안 들어간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나왔어요. 다섯 번째, 생활폐기를 보관하면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이게 뭘까요? 음식물 쓰레기통, 헌호통 있죠. 이건 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답은 5번이 맞습니다. 이어서 16번입니다. 건축 설비다. 옳은 것은 약간 깐깐하지만 그래도 아는 걸 동원하면 풀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약간 어려운 편입니다. 약간 어렵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왜냐하면 피난후 승강에는 고층 건축물입니다. 이건 맨날 우리가 얘기했어요. 고층 건축물 얼마냐?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그래서 3층 이상이든가 120m 이상일 때는 피난후 승강을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또 뭐 얘기했냐면 이때 한 대당 승강장 면적이 얼마 이상이라고 가르쳐 드렸죠. 제가 6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나왔어요. 답은 1번입니다. 그건 2번을 왜 틀렸을까? 2번은 함정 문제예요. 거기 공동택에 위성, 방송, 순실이라고 되는데 명칭은 비슷한 놈이에요. 이게 틀렸어요. 이건 함정 문제입니다. 위성, 방송, 순설비가 아니라 뭘 설치해야 되냐. 말이 비슷한데 말이죠. 뭐냐 하니까 방송 공동 수위설비입니다. 방송 공동 수위설비. 말은 비슷하죠. 근데 틀린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좀 어려워요. 이건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맨날 우리가 했잖아요. 이거 진행어가 좀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조경은 100분의 85고 용종이라고 높이지 않은 100분의 115다. 그 대신 건폐율은 빠진다. 강조했잖아요. 건폐율 빠진다. 근데 들어있잖아요. 틀렸죠. 건폐율 빠진다. 건폐율 100분의 115 빠진다. 맨날 강조했더니 그대로 나왔습니다. 빠졌습니다. 틀렸죠? 들어있으니까 틀렸죠? 네 번째는 함정 문제. 이것도 맨날 얘기했죠. 우리가 비상승관계 몇 미터 넘는 31m 넘는 31m니까 안 되죠. 30m 넘어야 되니까 틀렸죠. 그래서 4번 틀린 거예요. 정신 차리고 풀면 되겠습니다. 5번 요거 제가 모의고사인가 낸 적이 있어요. 이거 낸 적이 있습니다. 이거 똑같이 나왔는데 거기 500제곱미터 이상 앞에 대지면적이 아니에요.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때 제가 시험정리를 대지면적으로 낸 적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낸지 모르겠는데 모의고사나 동영이나 아니면 쪽지기에 분명히 들어있어요. 이거 넣어놨습니다. 이거 똑같이 제가 분명히 넣어놨는데 어디서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대지면적 거기도 시험정리 할 때 제가 대지면적이라 해놨었어요. 근데 연면적이죠. 연면적.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연면적입니다. 그렇다면 1번 맞고 다 틀렸습니다. 틀린 이유를 세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약간 깐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머리를 써야 되겠죠. 17번 재건축 도정법서 재건축. 이거 도정법 굉장히 걱정했어요. 근데 그래도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왔습니다. 특별히 재건축 우리가 항상 긴장하라고 했잖아요. 재건축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풀 수 있었습니다. 볼까요? 첫째, 재건사업의 용어 정의예요. 앞에 정비기반설이 열악이라고 해서 양호라고 했어요. 양호라고 그랬잖아요. 양호. 틀렸죠? 1번 틀렸죠? 앞에 스트레이트 틀렸고 열악이 아니라 양호다. 맨날 강조했죠. 틀렸고. 두 번째, 재건사업에 있어 토지 소유자는 정비구에 위치한 건축 소유자 또 임차인 너무너무 쉽게 나왔다. 재건축할 때 토지 소유자 누구예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재건축할 때는 아파트하고 그 땅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 임차인이 들어가고 그래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건축물하고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래서 땅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헌 아파트라 비가 질질 새더라도 그 아파트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강조했잖아요. 2번 틀렸고. 세 번째, 재건축은 주택단지를 예상하는데 단지가 아닌 곳은 안 된다? 단지가 아닌 곳도 들어가잖아요. 그 단지가 아닌 곳에 있어 그 조합할 때는 조건이 또 따르게 돼 있잖아요. 네 번째, 조합 설립할 때 1인이 2 이상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서는 소유권 소유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한 명으로 계산한다. 맞아요. 답은 4번입니다. 이건 제가 쪽지기 할 때 해드렸어요. 이거 4번입니다. 쪽지기 할 때 이렇게 해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뭐가 나왔냐면 지란 친구가 세 필지 갖고 있어. 이렇게. 이때 세 필지 갖고 있다. 몇 명 계산하냐? 세 개 소유권. 몇 명 계산한다? 한 명으로 계산한다. 이거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거. 쪽지기에 몇 번에 들었더라, 이게? 이게, 도전법이니까 더 뒷부분에 들어있겠네요. 거의 60이나 70페이지, 70번 좀 뒤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대로 나왔어요. 한 명 이상 나왔어요. 우리가 그때 그 계산할 때 또 뭐 대드리냐, 이것도 해드렸잖아요. 쪽지 할 때. 여기 토지 소유자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자 있다. 토지 소유자가 A고 지상권자 B다. 이때는 몇 명 준다고 그랬어요? 이때는 합쳐서 한 명 준다. 누구 준다? 서로 간에 합의해서 대표자. 이때는 한 명 준다고. 한 명 준다고. 한 명. 이때는 토지 위에 지상권자 있으면 둘이 상해서 한 명만 나온다. 대표자. 그랬어요. 요거 G라는 사람이 세 개 거는 한 명밖에 안 친다. 그겁니다.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5번 왜 틀렸는가? 재건축할 때는 뭐다? 동의한 친구들만 조합은 되죠.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아니죠. 동의한 친구만 됩니다. 그래서 5번 틀렸네요. 답은 4번이 맞습니다. 공부할 때 그대로 나왔어요. 재건축은요. 요거 18번 어렵게 나왔습니다. 18번은 어려웠어요. 이거는 제가 여기까지 강의해 드렸어요. 주거지 면적 얼마? 50만, 중임정 20만, 그 다음에 공립하면 10만까지 강의해 드렸는데 요건 또 어떻게, 요거는 그거보다 더 깊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그 면적을 4분의 1 이하 또는 2분의 1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4분의 1 이하 또는 2분의 1까지 완화가 되는데 주거지역과 중심을 완화가 되는데 이때 완화하는 걸 일부러 한 거예요. 특별히 이것처럼 주거 여건이 열악하면서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역사관의 가치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원지역을 결합해서 재생산 사업을 하는 지역에서 주거 지역일 때는 얼마까지 완화가 되느냐 그 뜻이죠.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건 틀릴 수가 있습니다. 15만 제곱미터.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근거 말씀드릴게요. 근거.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점수 따기가 힘들었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0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가 서너 문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어려웠어요. 어려운 게 100점 안 나온 거지만. 그래서 이게 근거법이 뭐냐면은 근거법 적어 드린다면 시행령 이 재정비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6조 3항 4호에 들어있는 규정입니다. 시행령 6조 3항 4호에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5만 제곱미터. 답은 2번이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거의 다 틀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100점이 안 나오겠죠. 이거 틀렸다고 해서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사실 다른 것들이 다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 답은 2번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19번입니다. 대단히 쉬운 문제고 우리가 누차 이거 다뤘던 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기본법령상 수방용 및 수방용시설. 이건 아주 감초처럼 나왔네요. 우리가 몇 번 했죠. 수방기관이 수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수방력이라 한다. 맞고 시도의사는 수방력 확충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죠. 맞고 많이 우리 했습니다. 수방할 때 필요한 수화정, 급삽, 저수들 수방용수이라 하고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맞고 너무너무 쉽게 나왔어요. 수방용시설 누가 설치 유지 관리한다고 맨날 배웠어요. 시도의사라고 했잖아요. 답은 4번입니다. 아주 쉬웠습니다. 답은 4번. 수방본부장, 수방선이 아니라 시도의사입니다. 다음은 예로 있죠. 수도법에서 일반수도. 수도법에 의한 건 일반수도 사업자. 일반수도 사업자가 그거 빼놓고 다 시도의사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 아주 쉬웠습니다. 다섯 번째, 수방본부장이나 수방수장은 수방활동을 필요할 때, 기급할 때는 이웃함, 수방본부장 또는 수방장한테 도와주세요. 응원을 요청할 수 있죠. 이때 왔으면 누구의 지휘감도 따른다고 그랬죠? 요청한 수방본부장, 수방수장의 지휘감도 따른다. 여기까지 배웠잖아요. 5번 맞죠? 답은 4번 틀렸어요. 너무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시도의사가 유지관리한다. 아주 감초 같은 것이죠. 문제집이 다 들어있고 기본 문제입니다. 20번입니다. 승강이 안전관리법상 옳지 않은 것은 1번 승강의 소유자 계약에 따라서 승강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도 가르치다. 맞습니다. 가르치 맞고요. 두 번째, 승강이 안전이 취소됐다. 이때 제조 수입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내에 같은 모델 승강에 대해서 승강의 안전 신청을 신청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게 조금 깐깐합니다. 약간 어렵습니다. 맞는 규정입니다. 세 번째, 제조 수입업자는 설치 끝났으면 설치 감사한다. 이건 우리가 배웠어요. 누구한테 설치 감사한다? 행정안전부장한테 설치 공사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승강의 열차가 안전문제 불합격했다. 불합격했으면 몇 개월 내에 안전문제 받느냐? 4개월입니다. 4번은 2개월이 아니라 4개월 내에 받아야 된다. 4개월 내에 받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약간 깐깐합니다. 근거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이건 규칙에서 냈어요. 행정안전부령, 즉 규칙 56조입니다. 시행규칙 56조. 56조 보면은 시행규칙 56조 행정안전부령 보면 4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약간 어렵습니다. 답은 4번이고 다섯 번째 이건 맨날 얘기했어요. 정밀검사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면접 정기검사 면제할 수 있다. 이건 기출문제도 많이 이건 우리가 모의고사 또 쪽지게도 내고 그랬습니다. 이거 많이 내줬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 4번이 약간 어렵기 때문에 약간 깐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걸린 것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2번하고 4번이 마음에 걸릴 거예요. 야, 2번, 이거 2년 아니야? 이랬는데 2번을 맞았어요. 4번, 그 2개월이 아니라 4개월이었습니다. 약간 깐깐한 문제였습니다. 21번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려운 문제인데, 소위 말해서 수학용표의 내용 요소는 10년이거든요. 답은 4번인데, 이건 귀팅에서 낸 거예요. 어디서 냈느냐 하니까, 이 법 시행령 15조에서 1항 2호에서 냈어요. 15조에서 1항 2호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요거 21번은 0, 시행령 15조의 4. 시행령 15조의 4. 그 다음에 1항 2호에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10년이다. 요거 시행령 15조의 4. 1항 2호에 이것이 10년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10년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10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번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법상 일정세물의 X인데 시설물은 일정이고 X예요. 이때 관리처에는 지방공급 A입니다. 이럴 때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틀린 거 고르는 것이죠. 1. A는 X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정밀한 지도를 실시한다. 이건 다 알고 있죠. 일정은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일정이니까 정기적으로 해야 되겠죠. 1번 맞고, 1번 맞고. 근데 지금 틀린 거 고릅니다. 틀린 거 주의하세요. 틀린 거 고릅니다. 두 번째, A는 X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서 긴급한 조치가 예정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 제한, 사용 금지, 철거 등등 안 조치한다. 맞습니다. 1번, 2번은 맞습니다. 1번, 2번. 기억, 니은은 맞습니다. 지금 틀린 거 오는 거예요. 디귿. A는 긴급 안전을 실시했으면 그 결과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이 시트법에서는 장관 누구라고 써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그랬죠. 승강기법이 행정안전부 장관이고 얘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행정안전부 장관이라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전기사법은 장관 누구고? 전기사법은 산업통상자무장관이라고 그랬잖아요. 틀렸고, 디귿 틀렸고, 리을. A는 X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 유지 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왜 틀렸냐 하니까 A가 지방공사죠. 이 지방공기업이죠. 즉 이렇게 생략하는 건 누구만 생략할 수 있냐. A가 아니라 생략하는 친구는 누구냐면 이 주체가 누굴 때 생략하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할 때 시장, 군수청. 그 A가 뭐일 때? A가 지방공기업이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일 때, 이럴 때 얘네들이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안 돼요. 지방공기업은 안 돼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렇다면 디귿과 리을의 답은 5번이 되겠는데 약간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법에서 어려운 것이 약간 어려운 거 다 합치면 포괄적으로 어려운 것이 한 6, 7문제 돼요. 나머지는 그런 대로 다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23번입니다.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자하고 전기사용자다. 옳은 것은 이건 강조한 것들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거 기출문제도 있고요. 또 제가 모의선 냈고요. 즉 배전사 원래는 전기사업자가 한 개 사업만 할 수 있잖아요. 예외적으로 뭐하고 뭐를 같이 할 수 있다?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이건 누차 얘기했던 겁니다. 두 번째,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용 전기설비,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전기요금 요청이 있는 경우는 전기요금을 거부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누차 얘기했어요. 이렇게 발전용 전기설비,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에서 거부할 수 있는 직구는 오직 누구만 거부하냐면 전기판매사업자는 안 돼요. 누구만 거부할 수 있다? 전기판매사업자가 아니라 발전용 사업자만 거부할 수 있어요. 이건 전에 시험지 나왔잖아요. 이거 맨날 강조했어요. 이거 함정 문제라고. 전기판매사업자는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거부할 수 있다? 여기 발전용 전기사업이니까 발전용 사업자만 거부할 수 있다라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래 틀린 것이고. 세 번째, 전기판매사업자는 약관 만들어가지고 산업통상을 허가한다? 맨날 얘기했잖아요. 허가는 딱 한 번이라고요. 허가는 처음 전기사업 할 때 허가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인가나 신고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인가예요, 인가. 3번 틀렸어요, 인가. 등록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전기시사업 등록, 그거 빼놓고 처음 허가 받고 그 다음부터 다 인가나 신고라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인가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인가예요, 인가. 3번 틀렸고. 네 번째, 전기사업자 지위가 승계되더라도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효과는 지위를 승계한 자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됩니다. 규정이 있어요. 승계됩니다. 다섯 번째,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는 시간대별로 전력 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계를 설치해야 한다? 이들은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만 맞다. 마지막 객관식 24번입니다. 이거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볼까요? 규약은 관리인 또는 건물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건물 사용자 중 1인이 보관한다. 이건 봤던 지문이고 맞고. 2번, 이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관리인은 매뉴액 종료 3개월 이내에 전기관련 집회를 수립한다.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나왔죠. 옛날 시험문제 5개월이랑 나온 적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3개월 나왔고. 세 번째, 관련 집회는 건물소유자 3분 이상이 동의하면 소유주자 거치지 않고 수집할 수 있다?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집합건법에서 동의요건은 말이죠. 집합건법에서 동의요건은 이거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과반수, 그 다음에 4분의 3, 5분의 4, 그 다음에 전원 이거밖에 없고 그 대신 2분의 1, 3분의 1 이건 절대 없다고 그랬어요. 3분의 1 기수가 없어요. 여긴 전원도입니다. 전원도입니다. 그래서 틀렸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3분의 1이라는 게 없어요. 이 법에서는 2분의 1도 없어요. 과반수, 4분의 3, 5분의 4, 전원. 5분의 4는 재건축할 때, 4분의 3은 계약 설정 변경 같은 거 할 때, 공유분의 변경할 때 4분의 3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통은 과반수고 2분의 1, 3분의 1이라는 거 없어요. 답은 3번입니다. 전원동입니다. 네 번째, 이건 작년 시험지 나왔죠. 관리단 집회 결의 같은 거는 특별시 효력이 없다? 효력이 그대로 있죠. 이 문제 많이 들어있죠. 효력이 있고. 다섯 번째, 이것도 말이죠. 문제집도 있고요. 또 문제집이 들어있고, 또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낸 적이 있어요. 이거. 구분수자 결의돼서 규약 위반됐다. 그때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1년. 이거 외우라고 했잖아요. 이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많이 봤던 겁니다.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다 낮이 있고 거기 소집 절차 거치지 않는 것은 전원동입니다. 전원동이.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해서 개괄 문제를 끝내겠습니다. 이어서 주관식 문제 간단하게 답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보면 되니까. 49번입니다. 너무너무 쉽게 나왔어요. 도시형 300cm만 300제곱 돼 있고 앞에는 두 번째 국민대 규모 진짜 기초가 나왔네요. 85제곱미터하고 얘를 얼마라고 했죠? 100제곱미터. 그래서 앞에는 300 뒤는 100. 이건 100% 다 맞았을 거예요. 이거 틀리면 말도 안 되죠. 1차에 합격할 정도면 이 정도는 다 맞겠죠. 300하고 100 아주 기본적이 나왔습니다. 이건 다 맞았을 것이고 두 번째 공동대 성능 표시다. 관해들할 것 써라. 입자 모집 공고, 입주자 모집 공고에 표시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이제 어려워요. 이거 약간 깐깐합니다. 우리가 객관식은 제가 이걸 냈어요. 이게 나올 수 있다고 해서 뭘 냈냐면 거기 1, 2, 3, 4, 5 이걸 제가 객관식 냈어요. 뭐냐고 거기 소음 관련 등급, 구조 관련 등급, 환경 관련 등급, 생활환경 관련 등급, 소방 관련, 화재 소방 관련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냈죠. 제가 객관식 할 때. 그러나 거기 입자 모집 공고 요건 안 냈는데 여기서 나왔어요. 이건 약간 깐깐한 문제입니다. 이건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입주자 모집 공고. 51번입니다. 요거는 말이죠. 이건 제가 심화 강의할 때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심화 강의할 때. 이게 뭐냐면 원래 3세대 이상 증가되면 사업계획생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뒤에 리모델 할 때 보면 50세대 이상 증가되는데 리모델 허가받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충된다. 규정이. 앞에서는 3세대 이상 할 때는 사학생 받으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50세대 이상 할 때 리모델 허가받는다는 데는 말이 안 된다. 서로 간에 이게 규정이 상충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서 나올 때는 그냥 3세대를 쓰시오. 뒤에서 나올 때는 50세대를 쓰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뒤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50 쓰면 돼요. 그대로 쓰면 돼요. 서로 간에 규정이 상충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쓰면 돼요. 이건 뒤에서 나온 거예요. 뒤에서 나왔다 얼마나 쓴다? 50세대. 50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51번은 50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현재 49번 굉장히 쉬웠고 50번 약간 깐깐하고 51번은 진짜 어려웠고 52번 갑시다.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이것도 좀 어려운 편입니다. 이것도 좀 만만치 않다. 일단은 앞에는 15층이 합니다. 15층 15고 그 다음에 30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15, 그 다음에 니은은 30. 물론 이걸 제가 시음화 강의할 때 강의해드렸어요. 이거 자세히 해드렸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틀린 분도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2개 적어야 되니까. 앞에 15 적었다 하더라도 밑에 30년경과 20년경과 20 적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15, 뒤에는 30인데 틀린 분들이 많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3개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제 53번 되게 쉬워요. 이거 엄청 쉽다. 마수당했다. 몇 년 지나야 된다? 2년. 이건 거저먹는 거예요. 53번 쉽게 나왔고 54번도 되게 쉽게 나왔어요. 이것도 몇 년간 장부 보관한다고 영수증 같은 거 5년간 되게 쉽습니다. 54, 54 연다 쉽게 나왔어요. 55 이건 뭐 제가 맨날 얘기했죠. 행복은 누구 것이다? 젊은이의 것이다.
맨날 얘기했죠. 행복주택. 아주 쉽게 나왔죠. 그래서 53, 54, 55는 거의 다 맞았을 거예요. 90% 이상 다 맞을 겁니다. 거의 다 맞았고 95% 이상 맞을 것이고 56% 갑시다. 야, 요거는 모의사도 내고 객관식도 내고 쉽게 나온 적 있다고 해서 낸 적 있어요. 이거 그대로 모의사도 낸 적도 있습니다. 이거 이 글자 적는 거 이거 숫자 적는 거 모의사도 낸 적도 있고 또 객관식도 낸 적 있고 동의모사도 냈고요. 그랬습니다. 이건 나올 때 쉽게 나오면 나옵니다. 나와버렸어요. 쉽게 나와버렸어요. 앞에는 30년, 뒤에는 20년. 앞에는 30, 뒤에는 20을 적으면 있고 거의 다 97% 맞았을 거예요. 아마. 이거 틀리면 이거 공부 안 한 사람이죠. 57번입니다. 요건요.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설기 때문에 거의 다 틀렸을 거예요. 이거 적기가 만만치 않아요. 이거요. 무엇이랑 공공전, 민간, 임대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지원의 시설로서 대통령 요원시설을 말한다. 이게 뭐냐면 복합지원시설이에요. 복합지원시설. 복합지원시설입니다. 어려워요. 아마 대부분 다 틀렸을 것 같아요. 어떤 복합지원센터라고 적은 것도 있는데 아닐 것 같은데 복합지원시설입니다. 끝에 시설을 말한다는데 어떻게 센터라고 적은지 모르겠어요. 센터만 살짝 시설을 고치면 될 텐데 시설을 말한다. 시설을 말한다고 적었잖아요. 그럼 시설로 적어야 되죠. 센터를 말한다가 아니고 시설이니까. 복합지원시설. 그러나 틀린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건 많이 틀렸을 거예요. 58번입니다. 이거는요, 결합건축, 용적률을 갖다 통합해서 하는 거, 그림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해드렸잖아요, 이거. 결합건축은. 이거 아마, 결합건축은 어디서도 해드렸냐면, 쪽지기 강의에서 통합적용 대상에 대해서 해드렸을 거예요. 쪽지기 강의에서 통합적용 할 때, 뭐뭐가 통합적용 되는 거 할 때, 결합건축 할 때 해드렸어요. 결합건축이 뭡니까? 이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있으면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으면 여기가 직선거리 몇 미터 이내일 때 100m 이내일 때 이때 뭐를 갖다가 통합해서 한다고요? 용적률을 빌려주고 빌려볼까 하잖아요. 용적률을. 그게 바로 결합건축입니다. 결합 적습니다. 결합. 그래서 58번 정도는 적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뭐 쪽지게도 냈었고 결합건축에 통합 적용되는 거 더 어려운 건 냈었기 때문에 결합건축. 결합. 맞을 거 거의 80% 이상 맞을 것 같고 59번입니다. 이거는요, 4년 전, 5년 전고 또 나왔어요. 이거 제가 예를 들어서 몇 번 해드렸어요. 시험지 나올 때 64 쓰라고, 64 나온다고. 똑같이 또 나왔어요. 한 5년 됐는가요? 나온 게 또 나와버렸습니다. 6m, 4m. 64.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이거 기출문제가 또 나왔네요. 원래 주관식은 기출문제 잘 안 나오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64. 이건 뭐, 제가 모의사도 냈고, 많이 냈죠, 이건요. 개가식도 냈고. 60번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동소유인데 지분형 주택. 지분형 주택이라고 해요. 지분형만 적으면 돼요. 지분형. 이건, 제가 아마 모의고사나, 어디에서 요거 객관식 문제로 지문 한번 넣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요거 기억이 나는데 어디서 넣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동형 모의고사 아니면은 쪽집게에서 아마 거기 지분형 공동택에 대해서 객관식으로 주관식은 안 낼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는데 주관식은 안 낼 거예요. 지분형 이런 걸 지분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용어 정의를 낸 적이 있어요. 적었는지 모르겠네요. 지분형 주택. 공부를 꼼꼼히 하시는 분들은 적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50% 보고 있어요. 반은 맞았고 반은 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50% 지분형 주택 이렇게 공동소유니까 지분형. 또 공동소유 이렇게는 아니겠죠. 그건 너무 순진한 거고 지분형 주택입니다. 50대 50 보고 있습니다. 확률을. 일단 지분형 적어야 됐고 61번입니다. 그래서 어려웠고 61번 이건 제일 어렵던 겁니다. 이 문제가 사중에서 제일 어렵던 문제. 이건 틀릴 수밖에 없죠. 이건 어디서 나왔냐니까 시행령에서 별표에서 나왔어요. 별표에서 일부러 틀리게 하려고 작정한 낸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다만 이거 틀렸다고 해서 당락에 좌우되는 건 아니죠. 다른 거 쉬운 것이 많았으니까. 그건 뭐냐? 근거 법조문 적어드린다면 61번입니다. 시행령
시행령, 별표에서 냈어요. 별표. 작정하고 낸 겁니다. 이건 틀려줘야 돼요. 시행령, 별표, 5의 2에 1호, 제1호 라목이 있어요. 라목.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낸 거예요. 여기서 낸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40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다. 이건 제가 볼 때는 한 2% 맞았을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틀렸다고 봅니다. 거의 100% 틀렸다고 봅니다. 이건 거의. 이름이 뭐냐면 이름도 아주 어려워요. 간이 피난 유도선. 간이 피난 유도선. 간이 피난 유도선이 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거의 99%는 다 틀렸을 겁니다. 62번입니다. 요거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약간 깐깐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답은 뭐냐면 보편적 공급인데, 예, 물론 우리가 찍은 대로 용어정에서 나오긴 나왔어요. 전기사법에서 우리가 할 때 앞에 용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꼭 해놓으셔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올 줄 알긴 알았지만 보편적 공급, 이 적기가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30% 정도나 적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나 30% 정도 적을 생각합니다. 나머지 대부분 다 틀렸을 것 같아요. 의외로 좀 생소한 단어고 잘 다루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보편적 공급이 답이지만은 많이 대부분 다 틀렸을 걸로 예상합니다. 63번입니다. 이거 뭐 찍었던 거 아닙니까? 이겠죠. 올해 꼭 나옵니다. 이거 자체는 월 1회고 며칠 내 5일 내 입력합니다. 어디다가 승강기 안전 종합 정망 오직 하면 제가 이때 물어봤어요. 승강기 안전 종합 정망 누가 구축 운영합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여기까지 맨날 강조했어요. 답은 승강기 안전 종합 정망. 안 적어도 되겠죠? 이걸 적을 줄 모르면 말도 안 되죠. 나올 만한 게 나왔습니다. 이건 거의 80% 이상 거의 다 맞았을 겁니다. 8, 90%는 다 맞았을 거예요. 승강기 안전 종합 정망. 많이 봤던 겁니다. 예상 문제였고. 마지막 64번입니다. 시법입니다. 요거 1종, 2종. 우리가 공동특 몇 점밖에 없다? 공동특 2종밖에 없다고 맨날 얘기했잖아요. 몇 층 이상일 때? 16층 이상일 때 2종이다. 밖에 없다. 근데 일반 건축물은 1종도 있다. 몇 층 이상일 때? 20층 이상. 그 다음에 연면적 얼마 이상일 때? 5만 제곱미터 이상. 요거는 제가 이제 객관식 문제 할 때 낸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집도 이거 있을 거예요, 아마. 연면적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 할 때 일반 건축물은 뭐라고요? 1종이다. 그리고 16층 이상은 몇 종이고? 2종이다. 아파트는 공동특 아무리 높아도 2종이다. 16층 이상. 근데 일반 건축물은 21층 이상 또는 5만 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앞에는 21, 뒤에는 5만 적으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21, 뒤에는 5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약간 깐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은 제가 볼 때는 한 60% 정도 이게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64번. 그래도 약간 좀 공동택이 아니기 때문에 한 60% 정도 맞고 40%가 틀리지 않나 싶습니다. 결론 내리면은,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내린다면, 깐깐한 문제가 한 4문제에서 6문제 정도 들어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보통 풀 수 있는 문제, 또 많이 본 문제가 한 60% 이상 나왔기 때문에, 합격생들, 제가 볼 때는 기존 평균 점수가 한 70점 내로서 합격했을 것이다. 다음은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80점까지도 나온 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